원래 그 질문지를 드리는 분도 있는데 형은 말을 잘하니까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냥 귀찮으니까 지금 보기 싫어서. 이거 포장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냥 애써 포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형 제가 믿으니까 또 그러는 거죠. 언택트 시대 개념의 줌 인터뷰 6번째 시간 초대 게스트는 저의 대학 선배 김동현님입니다. 자, 일단 이름이 같고 학교를 다닐 때도 이제 같이 뭐 학생회도 했었기 때문에 뭐 큰 동현, 작은 동현 이렇게 불렀었을 정도로 이제 뭐 겹치는 일도 많았고 뭐 같은 학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친하게 지내는 학교 선배 중에 한 명인데 일단 제가 질문을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될 줄 모르고 10분 전에 짰거든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현수 형 때는 한 1시간 짰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이게 또. 그래서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패스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국군교도소에서 미결소대에 속해 있는 일병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21년이 밝았는데 몇 살이 되셨죠? 26살 이제 저녁에 해가 밝아서 그러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야, 기쁜 날이네요. 저녁에 해가 밝았다니 좋네요. 거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아무튼 내년이 아닌 게 어디예요, 그죠? 맞죠. 네, 좋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근데 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걸 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 둘 다 이제 신학대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쵸. 신학대에서 만난 친구들을 보면 드는 생각인데 저희 이제 신학대 PK들 그러니까 패스터 키즈 그 목사님 자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형님도 목사님 자녀신데 좀 목사님 자녀로 살아오시면서 어떤 점이 좀 힘들었는지 아니면 뭐 뭐랄까요 목사님 자녀만이 느끼는 그런 고충 뭐 이런 것도 좋고 좀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목회자 자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부모님이 목회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고 네. 담임 목회는 사실 거의 한 8살, 7살 때부터 하셨으니까 교회 지금 이제 접하신 교회를 지금 몇 살이야? 18년째 하고 계시는데 거의 같이 이제 부모님 목회하는 걸 보면서 거의 이제 같이 사역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옆에서 보고 자랐던 옆에서 보고 자랐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이제 내가 목사님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칭호를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목회자의 삶을 강요받는 부담감이 있는 중압감과 부담감이 그러니까 이게 그쵸. 나는 내가 선택해서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쵸. 우리 부모님은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본인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건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목사님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좀 그랬고 좀 신앙적인 방황을 많이 했죠. 주변에서 다들 뭔가 이렇게 제가 불완전하거나 좀 이렇게 뭔가 미숙한 실수를 할 때, 혹은 뭔가 이렇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목회자 자녀로 바라보면서 나를 이제 그 잣대로 이렇게 들이댈 때 이제 그때 되게 뭔가 남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준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목사인가? 내가 이제 내가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네네. 뭔가 혼란스럽고. 지금도 물론 안 받는 건 아니고 지금도 목회자 자녀로서 지금 어쨌든 부모님이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제가 받는 그 이제 중압감은 전보다는 사실 많이 덜해졌죠. 왜냐면 일단은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부모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지 내가 사역자는 아니니까. 물론 사역자였었지만
네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또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고 나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올가맬 수는 없으니까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덜해졌지만 지금도 가끔씩 이제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진짜 좀 그런 게 짜증나고 힘들 때는 어떻게 좀 이겨내셨어요? 약간 어릴 때는 확실히 그 부담감이 지금보다 더 컸던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제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전도를 하러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3학년 때, 2학년 때는 이제 엄마다 하고 이제 가서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야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4학년 때는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 교회 사모님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아, 네네네. 자랑도 하고 막 우리도 놀러 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이제 머리가 이제 커지고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나이 5학년, 6학년 때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전도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사춘기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 친구들이 제가 만약에 주변에서 막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친구를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야 너는 목사님 자녀가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난 내가 목사님은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 목사님인데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그런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이라는 걸 약간 숨기는 회피하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전도하러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둘러서 했던 적도 몇 번 있었어. 그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사춘기가 한번 제대로 오면서 이제 막 가출해가지고 막 네. 가출인데 말이 가출이지 사실 한 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이제 술타. 소심하게 이제 말하고 이제 나 지금 나갈 거야 하고 8시부터 이제 혼자 다른 이제 공원 같은 데 산책하면서 2시간 생각을 정도 좀 그냥 정리하고 생각 정리하고 마음을 식히고 2시간 뒤에 이제 추우니까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냥 발 닦고 자는 그런. 갑자기 저도 그게 생각나네요. 그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부모님과 마찰을 빚은 후 나 이제 못 있겠다 나가야겠다 하고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약 4시간 정도 이제 놀다가 들어갔는데 너무 쫄려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안방에서 슈퍼스타 K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나를 좀 걱정해주고 좀 왜 안 들어오지 이러고 원했는데 그냥 아주 태연하게 슈퍼스타 K 보시면서 왔니 하셔가지고 그냥 저도 발 닦고 들어와서 잤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냥 제가 나가든 말든 그냥 나갔다 와 하고 제 마음도 굉장히 심란한데 그러니까요. 이제 부모님은 아무 생각 없다는 듯이 이제 그냥 나갔다 와.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저를 너무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그냥 밖에서 아무 일탈 행위도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 그냥 나갔다 와 하고 그냥 냅두고 그쵸. 2시간 뒤에 자연스럽게 현명한 방법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시간들이 그래도 있어서 그래도 생각을 많이 정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부담감에서 조금은 그래도 벗어나셨다는 거. 그쵸. 어느 정도는. 네네네. 좋습니다. 이제 좀 대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같은 학과 사회복지학과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분과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학과마다 예배를 서는 그 학과 찬양팀이 따로 있는 거죠. 이제 뭐 세션들을 갖고 이제 찬양 성가도 부르고 뭐 이렇게 워십도 하고 하는 그런 찬양팀인데 그 리더를 잠시 맡으셨었잖아요. 그쵸. 작년이었나?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항상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게 리더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특히 이제 그 분과 찬양팀 리더의 자리가 굉장히 헌신이 필요로 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대비 뭐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리더 선출마다 애를 쓰는 자리인데 좀 옛날부터 좀 궁금했거든요. 이제 그 리더를 하시게 된 이유와 또 하시면서 또 어떤 걸 느끼셨는지 좀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죠. 이제 리더 선출부터 얘기하면 조금 이게 약간 투머치 토커처럼 보일 것 같아서 좀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간략하게 경위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리더 선출이 이제 아무래도 그 매년 이제 연 말에 하잖아요. 한 11월쯤이나 12월쯤.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늘사다리 이제 속해 있는 일원이니까 이제 연 말에 이제 투표를 하러 리더 선출을 하니까 가서
투표하고 와야겠다. 중강도 했겠다. 리더 선출하고 와야지 하면서 가벼운 마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이제 내년도 하사를 한번 섬길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가자라고 하면서 갔는데 이제 아플사 간 사람이 저랑 그다음에 이제 다른 후배 친구 한 명이랑 네네네. 남자 한 명이랑 그다음에 또 18학번 여자 친구 한 명이었는데 몇 명이 5명? 저까지 해서 5명이었는데 그 멤버들끼리 이제 5명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이제 투표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족수 네네네네. 부족으로 분과 찬양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소속감이 없는 그냥 프로젝트성 모임 그런 느낌이 강해서 리더라는 그 자리를 뽑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쵸. 5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투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거기 있던 선배들이 저를 추천하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이제 갑자기 리더를 맡게 돼버렸고 그쵸. 리더를 맡게 돼버렸다고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리더를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었고 그쵸.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 한 명도 이제 부리더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하사를 꾸려서 나가게 됐는데 네. 그 친구가 갑자기 그 부리더였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됨으로써 네네. 처음부터 이제 약간 위기를 봉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당황스럽게 시작해서 조금 네. 그랬었는데 그것도 제가 그때 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별을 네. 경험하시고 쉽지 않았죠? 네, 네. 굳이 뭐 그렇게 꺼내시지 않아도 아니 이제 네, 제 근데 채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뭐 근데 여기는 컷 해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이제 출발도 본인 의지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그쵸. 뜻밖의 출발하게 됐고 이제 네네, 과정 맞아요. 중에서도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게 많았고 사실 네, 맞아요. 쉽지만 않은 일이었는데 이제 끝났을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1년을 딱 주기로 이제 그 역할을 하니까 사역을 준비를 하니까 이제 한 12월 달쯤에 이제 사역했던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제가 걸어왔던 1년을 딱 뒤돌아보는데 진짜 와 이걸 내가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지금 어떻게 했나 싶은 게 이걸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없었던 거였는데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그때 또 제가 이제 마지막 학년이었기도 했고 이제 실습도 있었고 그다음 또 인턴도 하고 있었고 또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때. 네네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냥 그거 하나만 하고도 힘들었을 건데 진짜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또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힘들었을 텐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타이밍이 딱딱 맞게 들어맞아서 주변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해가 진짜 정말 알차고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었구나를 지금 경험하는 시기였었고 그때 또 사실 하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단기적인 이벤트로 그냥 예배만 이렇게 잠깐 섬기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 멤버들 지금도 연락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친구들과 계속 좋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 거기서 축복이라고 정말 거기서 저는 제가 받았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게 힘든 난관을 돌파해낸 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결속감이 생기고 뭔가 유대감이 생겨서 정말 귀중한 인연이 되는 것 같아요. 얻은 것도 많고 또 배운 것도 많았던 한해 사다리 문과찬양팀 시절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실제로 또 참여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저도 일원이었죠. 저도.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생뚱맞게 당첨되신 그 선출되신 그 회의에 저도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 가면 될 것 같은데 싶어서 안 갔거든요. 그걸 모르셨다. 가면 된다는 걸 모르고 계셨다. 선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이제 나대는 사람들은 가면 당첨돼요. 아셨어야죠. 명문을 모르고 당첨되거든요. 좋습니다. 원래 뽑기 운이 없는 사람이 참
이렇게 네, 그렇게 아무튼 생활을. 화려하게 또 다사다난하게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셨는데 대학 그렇죠.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졸업을 하신 후에 군대를 입대하셨어요. 이제 네네. 남들보다는 다소 늦은 나이에 입대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선택에 대해서 좀 후회는 없으신지? 아무래도 근데 후회를 할 수도 있었을 것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왜냐면은 네네네. 처음에 이제 훈련소 딱 들어와서 이제 딱 애들이랑 통성명하고 이제 네. 나이 밝혔을 때 나이가 이제 막 00, 그쵸, 이제 그쵸. 99, 그쵸. 이제 많아야 99 막 이러죠. 그쵸 막 이제 01 막 이러니까 그쵸. 약간 거기서 이제 약간 드는 약간 나 여기서 너무 내가 튄다. 그쵸. 아뿔싸, 모난 아뿔싸 돌인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이거 참 너무 늦게 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미 학교를 편입을 했었고 네네네. 편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활동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네네.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만약에 제가 군대를 왔었으면은 그런 시간들을 또 제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음, 사실 군대에 있었다가 지금 이쯤에 뭐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건데 음, 물론 제가 만약에 그런 먼저 군대를 빨리 오고 대학생을 했어도 더 좋은 선택이 있었고 더 좋은 어떤 경험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음, 경험했던 건 이미 경험했던 거니까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그런 처음에는 좀 그런 늦게 왔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이제 내가 정말 잘 왔다. 지금 음, 좀 늦은 것 같아도 이제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실제로 또 자대 배치 받고도 이제 굉장히 나이가 제가 여기서 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 또 그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거 하면서 군생활 자체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런 말이 좀 생각나네요. 이 인생은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을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해놓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군대를 언제 가야 하고, 뭐 졸업을 언제, 뭐 휴학을 얼마나 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청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제 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고 음, 나면 그 후회가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맞아요. 이제, 뭔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개척 음, 정신도 좀 세워나갈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맞아요. 군 생활 정말 응원하고요. 저녁에 해가 밝았다. 이 말도 참 힘이 많이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군 생활 좀 하셨는데, 자, 지금 훈련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 생활을 3개월 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병장짬으로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군 생활 3개월 더 하기. 와, 씨. 둘 중에 하나 꼭 골라야 돼. 그냥 지금으로 남긴 없어요. 와, 너무 끔찍한데? 3개월이 주는 대신 훈련병을 하라. 네네네. 혹은 병장이 되는 대신 3개월 더 해라. 네네네. 와, 이거 밸런스 패치 너무 이거 박빙 아닌가, 이거? 음, 고르기 너무 힘든데. 저라면 화끈하게 훈련병 합니다. 이게, 이게 아직 사실 만약에 제가 훈련병 때 그 기억이 좀 이렇게 많이 미화되고 좋아진 상태로 있으면은 훈련병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그 훈련병 때 그 훈련받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지옥 같은 그, 시간? 그 지옥 같은 시간, 그 5주의 그 선명한 그 시간들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은 쉽사리 훈련병을 선택하지 못하겠고 저는 현재로서는 네. 병장 병장을 할게요. 병장이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훈련병은 그래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뭐, 병장으로 까짓 거. 꼭 군생활 3개월 더 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무슨 어, 그런 끔찍한 소리를 좋습니다. 이제 한 질문만 더 드리고 제가 맨날 드리는 공통 질문 네. 드리고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건데요. 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다가
이 우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잖아요, 평소에. 의리도 있으시고. 그래서, 네. 형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친구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진정한 친구란, 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란, 자주 연락한다고 진짜 친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음, 나한테 막 시간을 써주고, 막 나한테 돈을 써준다고 해서 진짜 내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음,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와달라고 하면은 그때 네. 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나의 사람, 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실제로 제 주변 인간 관계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친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진짜 내가 힘들 때 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고. 음, 확실히 네, 저희가 이제 학생회를 같이 하면서 좀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위기 상황을 그쵸. 맞고, 아, 어떡하지? 그쵸. 도움이 필요한데 할 때, 아, 내가 옆에 있다 말해주고. 그런 맞아요. 경험들이 뭔가 저희 학생회 사람들을 끈끈하게 만들었던 동기지 않나. 학생회 때도 사실 그때도 되게 다사다난했잖아요. 막 그쵸, 그쵸. 학교 시위도 있었고 뭐 네네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연락 주고 받으면서도 이제 누군가의 뭐 이렇게 슬픈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모습들이 그게 맞아요. 우리를 또 하나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 건데,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뭐 어떤 걸 하는 순간도 좋고, 뭐 누구와 함께 있을 때도 좋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이게 정말 간단한 질문 같아 보이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최근에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사실 사소하게 느끼는 행복들은 그냥 뭐 휴가를 나가는 거, 네네네. 근무 시간이 아닌 이제 일과 시간에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자는 뭐 그런 거, 뭐 음, 그런 거라든지 약간 그냥 정말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데 큰 네네네. 걸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저는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막 크게 갖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음, 계속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고 뭐 이 똑같은 안에서 진짜 일상의 있다 보니까 반복이다 보니까, 그죠? 그쵸. 계속 이제 쳇바퀴 굴러가듯이 이렇게 가는 순간 속에서 행복감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 사실 그래서 방금 이런 질문을 듣기 전에 저는 저 스스로가 행복감을 좀 찾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그 튤립을 키우게 됐어요. 네모반에서요? 네, 내무 이제 생활관에서 이제 어, 튤립을 심어가지고 이제 튤립을 키워가지고 이제 튤립이 이제 꽃을 피우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이제 행복감을 좀 느끼려고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되게 그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런 음,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요즘에 음, 느끼게 되고 큰 부분에서 맞아요. 사실 어떻게 맞아요, 보면 맞아요. 네, 행복을 못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려고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이게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찾아 나서야 되고, 적극적으로 내가 언제 행복해 하는지를 진짜 고민해야 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리고 분도 그 신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플로리스트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꽃을 이제 꽃꽂이 하시고, 뭐 이제 꽃 사진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고 하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아 이게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알아야 뭐 방향을 바꾸던 말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음, 맞아요. 소소한 행복하니까 여기서 저도 있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소소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음, 진짜 여기서 어떻게 보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거에 행복을 느끼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맞아요. 탐구의 시간인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탐구, 본인에 대한 탐구의 시간. 저는 그게 그런 제일 것 같습니다. 좋았는데 그 이제 불신번 쓴 다음에 몸이 추워졌잖아요. 네, 음, 호다닥 가가지고 침낭 안에 탁 들어가면 너무 행복했는데.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래서 이제 자야지. 만약에 불침번 1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5시간 동안 내리 잘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안 그 끊기고 행복도. 자야지 행복도 얼마나 좋아요.
네, 그 만족감. 음, 본인의 행복감은 저요. 어떤 거? 네. 저는 아무래도 영상이죠. 영상 만들고 음, 편집하고 기획하는 게 제일 재밌고, 요즘에 네. 네, 영상을 요즘에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은근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영상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이게 취향 저격 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챙겨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획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되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빨리 후속편으로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 뭐지? 다른 이제 모여서 찍는 걸 좀 할 수 없는 코로나 시국이 됐다 보니까 인터뷰로 대체하고 있는데 사실 음, 컨텐츠라는 건 그냥 핑계고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랑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음, 이제 인터뷰 하는 게 제가 너무 재밌고 만족도가 높아서 그래서 아무튼 모시게 됐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뭐 24, 26, 뭐 젊은 나이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이제 살아갈 날들이 정말 긴데 인생을 좀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남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기억 남고 싶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사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그러니까 제 인생 좌우명이 밥값은 하고 살자예요. 그러니까 1인분은 하고 음, 살자. 음, 그러니까 가끔씩 느끼는 게 제가 1인분 목도 못 하고 제 그냥 음,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가 가끔씩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저 스스로한테 다짐하고 되뇌이는 게 정말 다른 사람이 너를 바라봤을 때 너가 밥값은 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 스스로 되뇌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물론 그 밥값의 그 개념이나 그런 게 다들 각자 뭐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음, 살아가자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밥값은 하고 살자라고 살고 있는데 그런 음,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도 저를 그런 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쵸. 가끔씩 그렇게 못 살 때마다 또 주변에서 또 귀신같이 그걸 알아서 저를 이렇게 호되게 이렇게 음, 혼내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그죠. 네,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김씨 누나 아니에요? 네, 네. 실명을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저는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네네네네. 합니다. 저랑 또 조금 비슷하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뭔가 민폐 끼치고 뭔가 막 눈치 없이 행동하고 이런 걸 좀 싫어하는 편이어가지고 남들 음, 눈치 좀 많이 보는 단점이 있긴 한데 아무튼 내 몫을 확실히 하고 나아가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고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너무 좀 기감이 되는 말씀이었고 좀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오늘 한번 진행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되게 새롭네요. 이 군대 안에서 줌을 쓸 수 있다는 걸 일단 애초에 몰랐고, 줌을 쓸 수 있다는 거를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지금 잘 됐네요. 인터뷰 자체도 또 여기 안에서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어서 네네네. 되게 좋았던, 사실 저희가 저랑 형이랑 그 강씨 형이랑 과방에서 많이 모여서 막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죠 나는 확실히 동현이 형을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한층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마음이 좀 음,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형이랑도 앞으로 더 깊은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음, 시간이 너무 뜻깊었고 네네, 아무튼 이제 좋았습니다. 언제 휴가를 나오실 수 있을지 이제 코로나 좀 진정돼야 될 텐데 휴가를 좀 나오셔서 얼굴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음, 안에 계신 그쵸. 동안에 항상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네네, 그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항상 건강도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음,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그 군대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잘 풍기셨으면 좋겠고 제가 못했던 네네.
제가 실패했던 그런 것들도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밖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기죽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 좋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들어가. 안녕.